공연이 끝났는데 다시 무대가 잡혔습니다. 방송이 끝났는데도 장한별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진 뒤에 앵콜이 붙고 무대 뒤에 또 다른 무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출연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026년 8월 장한별을 둘러싼 시장의 움직임이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해야 할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 장한별은 왜 계속 다시 선택되고 있는 것일까요? 연예계에서 가수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언제나 숫자입니다. 행사 한 번에 얼마를 받는지, 방송 출연료가 어느 정도인지, 한 달 동안 얼마나 벌었는지 같은 이야기는 대중의 시선을 빠르게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지금 장한별의 흐름을 단순한 금액 하나로만 바라본다면 오히려 훨씬 중요한 변화를 놓치게 됩니다. 장한별의 정확한 행사비와 방송 출연료, 월 수입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떠도는 특정 액수를 실제 계약 금액처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속 숫자를 알 수 없다고 해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까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예계에는 돈보다 먼저 움직이는 신호가 있습니다. 다시 부르는가? 관객이 다시 움직이는가? 공연이 한 번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다음 일정으로 이어지는가? 방송에서 생긴 관심이 실제 공연장까지 이동하는가? 그리고 팬들이 단순히 댓글을 남기는 수준을 넘어 직접 표를 사고 투표하고 콘텐츠를 찾아보고 다음 일정까지 기다리는가? 바로 이런 장면들이 쌓이기 시작할 때 가수의 시장 가치는 조용하지만 강하게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한별에게 나타나는 최근 흐름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단 한 번의 화제성으로 끝나는 모습이 아니라 공연, 방송, 팬덤, 해외 활동 가능성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연 시장은 냉정합니다. 온라인에서 아무리 많은 댓글이 달려도, 방송에서 아무리 큰 화제를 만들었어도, 실제 유료 공연에서 관객이 움직이지 않으면 시장의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와 조회수는 중요하지만 결국 공연장을 채우는 것은 실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진이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물론 합동 공연의 매진을 한 명의 출연자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다른 가수들의 팬덤과 프로그램의 인지도, 공연 기획력, 지역 수요, 일정과 장소 등 수많은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한별이 이런 무대에서 계속 주요 출연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공연 이후 또 다른 일정으로 연결되는 흐름 속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앵콜입니다. 공연을 처음 한 번 여는 것과 다시 한번 무대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첫 공연은 기대감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방송의 화제성, 팬들의 호기심, 출연진에 대한 관심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관객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무대는 다릅니다. 이미 한 번 결과를 확인한 뒤에도 다시 공연을 만든다는 것은 최소한 시장에서 추가 수요를 검토할 이유가 생겼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대가 단순한 이벤트였다면 두 번째 무대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순간이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장한별의 가치를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오늘 한 번의 행사에서 얼마를 받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계약에서 선택지가 얼마나 늘어나느냐입니다. 한 지역의 공연만 가능한 가수와 여러 지역에서 반복해서 찾는 가수는 다릅니다. 공연만 가능한 가수와 방송까지 연결되는 가수도 다릅니다. 여기에 해외 활동 경험과 팬덤까지 더해진다면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가수의 몸값은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2배, 3배로 뛰는 숫자가 아닙니다. 방송 화제성, 공연 관객 동원력, 현장 반응, 팬덤의 구매력, 대중 이미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서사, 해외 시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같은 요소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협상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장한별에게는 그 여러 조각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경연이 끝난 뒤의 흐름입니다. 오디션이나 경연 프로그램 출연자에게 가장 무서운 순간은
결승 무대가 끝난 직후일지도 모릅니다.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동안에는 매주 새로운 무대가 공개됩니다.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팬들은 다음 무대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방송이 종료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새로운 스타가 등장하면 대중의 시선은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연 이후 몇 달은 진짜 시험대가 됩니다. 장한별에게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그 시험대에서 이름이 끊기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연 무대가 이어지고 방송과 관련 콘텐츠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경연 당시의 관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받은 관심을 유지하는 것과 그 관심을 실제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장한별에게는 노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성장한 시간, 한국에서 가수의 길에 도전했던 과정, 해외 시장에서 다시 기회를 만들어간 경험, 그리고 다시 한국 대중 앞에서 새로운 평가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겹쳐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시작해 한 번의 도전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가수가 아니라 여러 시장을 오가며 계속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온 사람이라는 서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숫자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송 제작진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있는 출연자는 분명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을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온 길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무대나 개인적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공개될 경우 장한별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까지 함께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억이 팬덤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장한별에게 또 하나의 강점은 해외 경험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방송과 오디션, 음악 활동을 경험한 이력은 단순히 이력서 한 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인지도가 다시 상승하는 시점에 과거 해외 활동 경험이 연결된다면 장한별은 국내 시장에만 갇힌 가수가 아니라 여러 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카드로 평가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언어와 문화에 대한 경험, 해외 방송 환경에 대한 적응력, 이미 다른 국가에서 무대를 경험했다는 사실은 글로벌 활동을 준비할 때 분명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 활동 경험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대규모 글로벌 성공으로 연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성입니다. 국내 행사만 가능한 가수와 국내 방송, 공연, 해외 행사까지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가수는 시장에서 활용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와 브랜드러 협업 역시 비슷합니다. 특정 브랜드가 어떤 모델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는 대부분 외부에서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사람을 선택할 때 보는 것은 단순한 인지도 하나만이 아닙니다. 현재의 화제성, 배중 이미지, 팬층의 특성, 해외 확장 가능성, 콘텐츠 친화력,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장한별처럼 국내 활동과 해외 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물은 독특한 위치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팬덤의 움직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투표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 것만으로 높은 출연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는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팬들이 투표만 하는가? 아니면 공연장에도 오는가? 콘텐츠를 찾아보는가? 음원을 듣는가? 다음 일정이 공개됐을 때 다시 반응하는가? 이런 행동이 반복될수록 팬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에서 실제 영향력을 가진 힘으로 바뀝니다. 지금 장한별을 둘러싼 흐름이 흥미로운 이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송에서 관심이 생기고 그 관심이 공연으로 이동합니다. 공연에서 관객의 반응이 만들어지고 그 반응이 다시 다음 일정과 앵콜에 대한 기대를 만듭니다. 새로운 무대가 공개되면 온라인 팬덤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 선순환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장한별의 시장 가치 역시 이전과는 다른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한별을 이야기하며 월 수입 하나만 놓는 것은 어쩌면 너무 작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가입니다. 공연이 있습니다. 방송이 있습니다. 음악 활동이 있습니다. 팬덤을 기본으로 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브랜드 협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무대와 팬미팅, 향후 개인 공연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도 존재합니다. 수익원이 하나뿐인 가수와 여러 시장에서 동시에 선택받을 수 있는 가수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합동 공연의 흥행이 장안별 개인 단독 공연의 흥행을 그대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장안별이라는 이름만으로 팬미팅이나 단독 콘서트가 열렸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의 관객이 움직일지, 새로운 음악이 어떤 반응을 얻을지, 해외 일정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다음 단계의 시험대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흐름만 놓고 보면 한 가지 변화는 분명해 보입니다. 장안별을 설명하는 단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활동한 한국 가수라는 이력이 가장 먼저 따라왔다면 이제는 경연, 방송, 전국 공연, 팬덤, 매진, 앵콜, 해외 경험까지 여러 단어가 동시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미지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한 사람의 이름 뒤에 붙는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도 많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강한 신호는 이것입니다. 경연이 끝났는데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끝났는데 다음 무대가 생겼습니다. 한 번의 반응이 또 다른 일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는 아직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단 한 번 가장 큰 화제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여러 번 다시 불리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제작진이 다시 찾고 싶은 사람, 공연 기획자가 다음 무대에서도 검토하는 사람, 팬들이 다음 일정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브랜드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한 협상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출연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장안별이 행사 한 번에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2026년 8월 한 달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돈보다 먼저 움직이는 장면들입니다. 무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객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팬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던 해외 경험까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매진에서 앵콜까지, 경연에서 공연까지, 국내에서 해외 가능성까지. 장안별을 둘러싼 여러 조각들이 지금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단순히 장안별의 행사비가 얼마냐가 아닙니다. 진짜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장안별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무대는 과연 어디까지 커질까요? 그리고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반복 섭외와 공연 열기, 팬덤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변화가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 시장 가치의 변화로 확인되는 날도 올 수 있습니다. 아직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숫자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